네, 안녕하십니까. 열대두리 연구소의 심용규 박사입니다. 여러분의 앵무새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국제 앵무새 시장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약 10분 정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시장은 어떠한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앵무새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앵무새의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국제 시장에 대한 이해보다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앵무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앵무새라 하면 사실은 소형 앵무새는 제외를 한 상태입니다. 포뉴어 정도 사이즈 이하의 앵무새들, 누구나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앵무새는 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앵무새를 사업 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통상 제가 쓰는 용어로 준중형급 이상, 포이세팔루스라든지 카이기라든지, 저는 한국식 발음으로 쓰지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 쓰는 용어는 제가 쓰지 않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아프리칸 그레이라든지 이클레터스라든지 주요 아마존 종, 그런 종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 것을 확인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런 류의 앵무새들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80년대 무렵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간간이 있었지만 80년대 무렵에 이제 청계천이나 아니면 주요 조류 상가에 가면 링넥 계열들이 가끔씩 눈에 보였고, 이제 코카투, 화이트 코카투 계열들이 눈에 자주 띄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등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야생에서 채집돼서 국내로 반입된, 밀수도 있고 정치통관도 있고, 그때는 저희가 사이테스 가입 전이었으니까요. 그 이외에는 사랑앵무, 모란앵무 등등이 득세를 했었고, 사실은 앵무류도 많이 키웠지만 그 당시에는 핀치류나 카나리류를 더 광범위하게 키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90년대로 들어서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해외 문헌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앵무류들이 국내에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로젤라 계열, 네오파마 계열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내에서 그 종들은 번식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었고, 물론 해외에서 대부분이 밀수돼서 들어왔었지만 저희는 90년대 후반에 사이테스에 가입했고, 인터넷이 발흥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들, 그리고 그 새로운 종들의 최신 품종들이 국내에 급격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새로운 사진들을 볼 수 있게 되며 앵무새 애호 문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와 동시에 기존의 앵무새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사랑을 받았던 카나리나 핀치 계열은 자리를 완전히 내주게 됩니다. 새로운 품종들이 그 무렵부터 생겨납니다. 희귀한 품종, 희귀한 종들을 밀수해서, 정치통관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밀수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밀수꾼들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알작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국내에 소개됩니다. 알을 밀수해서 국내에서 인공 부화하고 인공 육출을 해서 시장 내파는 형태가 국내에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국내에 일종의 붐이 발생합니다. 품종 또는 종별 붐이 발생합니다. 그 붐의 첫 단추를 꾼 것은 제 기억으로는 로젤라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네오파마가 들어갔고, 그 뒤를 이어 리네오레이티드, 그 다음으로 포르푸스 테랄라, 그리고 중간에 잠시 로리킷 등등등. 카카리키도 한때 그 위치를 차지했었고, 인디언 링넥 계열도 그러한 붐에 편승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붐들은 90년대 후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온라인 쇼크, 인터넷이 발달했고, 동시에 핸드피딩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널리 퍼지면서 이른바 사람을 따르는 반려앵무새의 개념이 도입된 것과 맞물려서 발생했습니다. 정식 수입이 2008년도에 개시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식 통관된 개체가 없이 거의 다 밀수된 개체, 모두가 밀수된 개체였을 때 정식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앵무새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로잘라 한 마리에 200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포르프스 한 마리에 150, 200, 300 네오파마 한 마리에 150, 200씩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현지 가격이 불과 그런 종들의 경우 50달러에서 100달러 남짓이었거든요. 초기에는 수입업자들이 높은 가격을 받고 팔았지만 수입업자들이 늘어나고 수입의 경쟁이 늘어나면서 점점점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국내 사육 기술도 조금씩 수준이 높아져서 개인들이 번식에 성공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른바 붐을 탔던 종들은 전부 다 시세의 100분의 1 정도까지 심지어 떨어지는 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꾸준하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종들도 대두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존, 이클레터스, 아프리칸 그레인, 카이, 포이세팔루스 계열, 코카투 등입니다. 이들은 해외에서도 이른바 알작업이라고 하는 밀수를 하기에는 현지 가격이 낮지 않고, 물론 초반에는 매우 낮아서 적지 않은 돈을 버는 밀수꾼들도 있습니다만 낮지 않고, 인공부화 및 인공육투하는 과정도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육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이른바 갈아타기 또는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애조인들의 일반적인 풍조에 따라서 점점 큰 세를 요구하는 디맨드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맞물려서 적지 않은 가격을 유지하고 그 가격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국내 앵무새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머지 종이 아닌 몇 가지 주요 종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종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디맨드가 서플라이보다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10배 이상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디맨드의 대부분은 밀수된 개체가 채우고 있습니다. 정식 통관되는 개체는 전체 시장 규모의 5%에서 10% 나릅니다. 밖에 안 됩니다. 앵무새 부분에 해외에 마찬가지로 신규로 진입하는 커스터머들이 대규모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앵무새 시장은 매우 스테디하게, 하지만 컨티뉴어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앵무새 시장 내부에 움직이고 있는 마켓 플레이어들은 전체적으로 일부 합법적인 수입업자, 상당수의 밀수업자 및 그 아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합법적인 수입업자들은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수입업자들이 합법 수입과 밀수를 병행하고 합법 수입을 일부 한 뒤에 밀수한 개체를 거기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밀수를 하다 적발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징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 상황. 시장의 전체 규모는 금액으로 추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내 전체 반려동물 시장의 2, 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거는 새와 용품을 합친 것이죠. 현재 국내 상황에서 돈을 벌고 있는 세력은 별로 없습니다. 밀수업자들은 걸렸을 때 징벌은 존재하지 않지만 몰수라든지 또는 기타 사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개체를 한 번에 잃어버린다든지 또는 현재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정식 수입업자들은 밀수업자들 때문에 정식 수입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남기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내 직접 번식을 해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은 지식 부족이나 기술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현재 국내의 시장 상황. 물론 새로운 고객들은 지속적으로 진입되고 조금씩 증가하며 주요 종의 경우,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있는 종의 경우 가격 역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구성원들 중에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금전적인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종들에 대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종이 무엇인지 일단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종들을 효율적으로 사육하는 번식 사업자들이 등장한다면 그들은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 국내에서 그들이 생산한 개체들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밀수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 수입업자들도 국내 생산 개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살자를 잃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 국내 정규 수입업자들은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개체를 유통하는 유통업자로 변모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이것이 현재 앵무류의 국내 시장 현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입이 원활치 않고 수입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국내에는 높은 디맨드가 있기 때문에 밀수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밀수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되는 거의 모든 개체를 공급하고 있는 왜곡된 시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앵무새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비즈니스로 풀어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겠습니까? 직접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성공한 앵무새 농장을 만드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현재의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고 큰 경제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차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앵무새 시장, 앵무새 국내 시장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측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열대조류 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